안녕하세요. 자, 지금 계속 교수학습 이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 말이 2010년 21번 객관식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하고 에디 나오고 그 다음에 에디 모형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슈얼 모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딕과 캐리 모형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중에서도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인 에디, 어슈얼, 딕과 캐리 체제적 수업 모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적 수업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객관주의 수업 설계예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업 전에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가 아니라 객관주의이기 때문에 이건 목표 달성을 아주 중요시해요. 그 다음에 많은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간이나 노력을 절감하는 것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중에서도 에디 모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에디 모형은 이미 2015년에 기출이 됐어요. 기출이 됐어도 우리는 또 해야 되겠죠? 또 어떻게 다른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해갈 텐데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중에서도 지금 에디 모형을 할게요. 그래서 에디 모형은요. 에디 모형이란 해서 우리 한 글자로 또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또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언급할 때.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그냥 가장 일반적인 교수 설계 모형이다. 가장 일반적인 교수 설계 모형으로, 왜냐하면 이 말이 가장 일반적이야 하는 말이 여기 2015년도에 이미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교수 설계 모형으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에디, 이게 지금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제 순서를 하겠지만 이거 A는요 analysis라 그래서 이거 분석이에요. 그 다음 이건 디자인이라 그래서 설계, 그 다음 이건 development에서 개발, 이거는 implementation에서 실행, evaluation 이건 평가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조금 외우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외워야 되는데요. 저는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요. 잠깐 다른 펜을 쓸게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분석이잖아요. COC잖아요. 그래서 얘도 또 COC 나온다. 그 다음 이게 기억이 나왔으니까 또 얘도 기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이게 진짜 짬뽕이 돼가지고 엄청 헷갈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절차부터 해볼게요. A는 이게 analysis죠? 이거 분석이에요. 그래서 분석은 그냥 가장 기초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은 빼야 되겠다. 가장 너무 주관적이니까요. 이거 개론서에 안 나왔어요. 기초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이 2015년 논술형에서 나올 때는 이 분석 단계, 설계 단계에서 해야 할 활동 두 가지, 각각 두 가지, 요거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분석하냐 하면 먼저 요구 분석을 해야 돼요. 요구가 뭐냐 하면요.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예요. 그래서 학습자이겠죠? 학습자의 현재 상태. 학습자의 현재 상태는 이게 현재 상태가 what is잖아요. what it is. 그 다음에 바람직한 상태. 바람직한 상태는 what should be.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건 몰라도 돼요. 그죠? 그래서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를 토대로
잠깐만요. 이거 보이나 볼게요. 토대로 요구를 분석해요. 요구를 분석. 그래서 요거의 차이를 하는 게 요구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자를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학습자 분석은요, 뭐 간단해요. 그냥 학습자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학습자의 지적 능력, 지능, 뭐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동기, 이건 학습 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성별, 학습자에 대해서 다 분석하는 게 학습자 분석이죠. 그 다음에 학습 과제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 수업 목표도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위 기능,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기능 뭐를 그런 것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 목표 분석, 하위 기능 분석.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을 분석할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 그냥 환경이 아니라 학습 환경이죠. 근데 이제 개론서에는 그냥 환경 분석이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최대한 쓸게요. 이거는 교수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업이 일어나는 환경.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을 분석. 자, 됐죠?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까지 되게 쉬워요. 그냥 기본적인 거 분석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설계와 개발이 헷갈려요. 그래서 좀 잘 볼게요. D는요, 이게 설계예요. 그래서 디자인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를 디자인 이거예요. 이거는 설계. 그래서 아까 어떻게 외운다 그랬죠? 이 뒤에가 시옷이니까 설계가 이렇게 와서 얘가 시옷이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나중에 풀 때 좀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이거 계열화 이렇게 외우면 돼요. 계열화. 그 다음에 저는 도전이라고 외웠어요. 도전. 왜냐면 여기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도전, 계열화, 도전 이렇게 외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잘 보이죠? 왜냐면 이게 도구예요. 그래서 평가도구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개발이로 전 이 뒤로 생각하는 거예요. 평가도구 개발을요. 그래서 계열화, 도전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저는 전략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선정하는 것도 왠지 저는 자꾸 개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서 먼저 해요. 그 다음에는 여기 한 줄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를 제가 일단은 여기 활동을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요, 일단은 우리 요구를 분석했으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겠어요? 이거 지금 객관주의잖아요. 객관주의 수업 이론이기 때문에 목표를 가장 중시해요. 그러니까 수업 목표를 명세화해야 돼요. 수업 목표를 명세화하고요. 왜냐면 수업 목표 도달하기 위해서 이 체제들이 잘 작용을 해야 된다. 목표를 달성하게 작용해야 된다가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기 때문에 목표를 명세화하고요. 그 다음 계열화하는 거예요. 이게 뭘 계열화하죠? 수업 내용을 계열화해야겠죠? 수업 내용을 계열화하는 거예요. 계열화가 뭐예요? 내용의 순서를 정하는 거죠. 수업 내용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구 할 차례잖아요. 도구가 뭐냐면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평가 도구 개발? 개발이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긴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략이죠. 이게 교수 전략을 선정하는 거예요. 전략. 그 다음 매체도 선정해야 돼요. 매체는요. 내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담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뭐 시청각 매체도 있고요. 뭐 인터넷 같은 매체. 내가 뭐 신문을 보여준다. 그럼 인쇄 매체. 이런 매체가 돼요. 매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앞에 한 줄을 안 적었냐면요. 요거를 적으면은 요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요 활동을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분석을 토대로 뭐 하는 건? 분석을 토대로 이 단계에서는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토대로 수업 목표를 명세화하고 내용을 계열화하고 그 다음에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교수 매체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걸 쓰면은 곧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줄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써볼게요. 그래서 분석을 토대로 수업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할 교수 도구 전략을 이를 달성할 평가 도구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그냥 그대로 쓰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개발이에요. 개발은 좀 의외로 쉬워요. 개발은 development죠. development인데, 여기는요, 아까 기억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요? 이거는 기억으로 끝났으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개발, 이거 I예요. 개발은요, 수업 내용과 수업 프로그램과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자료와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 그 다음에 개발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효과가 있는지, 이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간에 평가한다고 형성평가예요. 이거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교과 전문가죠. 교사가요. 교과 전문가. 그 다음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해 봐야겠죠. 학생을 대상으로 이 교수 설계 과정. 지금 교수 설계하고 있어요. 지금 교수 설계 모형이에요. 이거 다. 교수 설계 과정. 그러니까 수업 모형이야. 수업 설계 모형. 수업 설계 과정에 대한 형성평가를 실시해요.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교수 설계의 효과적인 교수 설계가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교수 설계가 구성되었는지 점검. 그 다음에는요, 이제 실행이에요. 실제 현장에다 도입해 봐야겠죠? 그게 실행이에요. I예요. 이거는 implementation. 이거는 실행. 이거는 이 교수 설계 과정이죠? 이 교수 설계 과정을 실제로 현장에 투입하는 거예요. 교수 설계 과정을 실제 현장에 적용. 그래서 우리 이따가 이제 딕과 캐리 모형도 나중에 딕과 캐리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도 나중에 할 건데요. 딕과 캐리 모형에서는 이 실행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이미 객관식 기출에서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실제 현장 적용하는 게 없어요. 딕과 캐리 모형에서는요. 그 이유는 얘는 교수 설계 개발을 중시했기 때문에 교수 설계자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이 implementation, 여기 실행은 없다는 거. 그 다음 이제 평가하면 돼요. 평가는요, 총괄평가예요. 전체 교수 활동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valuation. 이거는 평가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전체 교수 활동에 대한 총괄평가. 전체 교수 활동에 대한 총괄, 아까는 중간에 했으니까 이게 형성평가죠? 아이고, 안 보이네요. 전체 교수에 대한 총괄평가를 실시해요. 근데 평가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피드백 해야 되겠죠?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까지 해야겠죠? 바탕으로 이 교수 설계를 수정해야 되겠죠? 교수 설계를 수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에디 모형까지를 다 마쳤습니다.